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츠금융투자연구소 서원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와 시행사 모두 주목해야 할 굵직한 뉴스, 바로 프로젝트 리츠 도입과 지역상생 리츠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올 연말 시행 예정으로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내 부동산 개발 금융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배경은 최근 2, 3년간 국내 부동산 PF 부실 사태로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로 인해 구조적 부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리츠 기반 구조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PF 구조는 평균 3.15%라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 위험이 상시 존재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대출 기준 등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PFB 구조는 운영 효율성과 자본 요구 사항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규제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투자 위축 등이 겹쳐지며 부실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 불신과 정보 부족이 반복되며 결국은 투자 연속성이 끊기게 되죠.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통해 자본을 구조화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자본 효율성과 정보 투명성,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이제는 단순한 PF가 아니라 운영까지 설계된 구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 단계에서는 신고제로 완화. 둘째, 운용 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인가제를 유지하여 투자자 보호를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리츠 설립에 걸리던 평균 6에서 8개월의 인허가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자는 자금을 더 빠르게 조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상생 리츠 제도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특정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리츠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일정 지분의 청약 우선권을 제공하여 부동산 개발의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부동산 투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 프로젝트 리츠와 일반 리츠의 차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리츠는 영업인가나 등록이 필수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 발기인, 정관, 자본금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간단히 설립 신고만 하면 설립 가능합니다. 단, 실제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일반 리츠처럼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리츠 모두 부동산, 수익권, 예금 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 사업 목적에 한해 투자 범위가 제한됩니다. 즉 PFB 구조와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최저 자본금은 동일하게 50억 원이며 일반 리츠는 인가로부터 2년 이내 30불 이상을 공모해야 하고 프로젝트 리츠는 5년 이내 공모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리츠는 인가 또는 등록 이후에만 신주 발행, 차입, 사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 신고 직후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리츠는 공시 및 보고 의무가 많아 총 57건 이상이 요구되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투자 보고서 한 건 외에 별다른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로젝트 리츠는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투자 대상이 제한되고 향후 일반 리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반 리츠는 규제는 많지만
안전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장기 운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변화의 효과를 예상하면 이제 시행사는 기존 PFB보다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구조에서 개발형 리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투자자들은 실물 부동산 개발이라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의 활성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100조 원 이상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리츠 지원센터를 통해 실무 컨설팅, 법률 자문, 인허가 서류 검토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 프로젝트 리츠 구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PFB 구조와 비교해 프로젝트 리츠는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립 절차입니다. 기존 PFB는 인가제나 SPC 슬립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평균 4에서 6개월 정도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FB 구조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평균 3%대였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평균 27% 이상으로 자본 구조가 훨씬 튼튼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용등급 개선과 조달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시행사의 연대보증이 필수였던 PF 대출 방식이 주류였는데요. 리츠 구조는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시행사의 재무부담도 줄어듭니다.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에는 후순위 투자자 중심이라 투자 유치가 까다로웠지만 리츠는 선순위 중심의 투자자 유치가 가능하고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자금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액시 측면에서도 PFB는 사업 종료 후 청산만이 답이었다면 리츠는 운용 리츠로 전환하거나 자산 매각 없이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점이죠. 세제 혜택에서도 보면 리츠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인세 면제가 가능해서 과세 최소화로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됩니다. 공시 보고 측면에서도 보면 PFB는 공시가 없지만 리츠는 개발 단계부터 간소화된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부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역협력 차원에서도 보면 지역협력이 어려운 PFB에 비해 리츠는 지역 공공성과 인허가 협력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로젝트 리츠 구조는 설립의 신속성, 자금 조달의 효율성, 수익 구조 다양화,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시행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장점이 매우 많은 모델입니다. 앞으로 리츠 활용 전략이 개발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사 측면에서 리츠를 활용해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단순한 자산 보유 수단을 넘어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회수 전략의 핵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기존 사업 모델 분석입니다. 기존의 PFB 방식으로는 자금 조달이나 사업 효율의 한계가 있었다면 리츠를 통해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구조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가 리츠를 통해 선매입 확약, 즉 마스터 리스 구조를 도입하거나 개발 완료 후 임대 운영형 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조달 효율성 향상입니다. 리츠를 활용하면 자금 조달이 단순 차입이 아닌 공모 또는 기관 투자자 유치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어 조달 원가를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당 안정성, 리츠 수익률, 관리 투명성 등을 설계한 구조는 장기 투자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리츠는 단순한 보유 수단이 아니라
사업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앞으로 시행사 입장에서도 리츠 도입 여부가 수익성과 경쟁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프로젝트 리츠 투자 구조가 어떤 전략적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PFB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는지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PFB 구조는 사무중심이고 기간 위주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특히 소액 투자자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공모 기반이기 때문에 리테일 투자자까지 참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PFB는 주로 후순위 투자에 집중되어 위험이 컸던 구조인데요. 리츠는 수익증권이나 주식 형태로 구조화가 가능해져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투자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PFB는 정보의 비공개 구조로 내부자 위주 정보만 있었지만 리츠는 리츠법상 공시 의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공시 기반 IR 체계 덕분에 정보 비대칭이 확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PFB는 청산 시점에 한 번의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였다면 리츠는 운영 단계에서 배당 중심의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즉 현금 흐름 기반의 지속적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PFB는 배당 소득세 이중과세 우려가 있었지만 리츠는 리츠 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해서 타 금융상품보다 절세 효과가 우수합니다. PFB는 비상장 구조라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상장 리츠로 전환하면 매매가 가능하므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월등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FB는 프로젝트 단위로 목적이 종료되지만 리츠는 운영 리츠 전환 등을 통해 장기 보유 기반의 반복 투자 구조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PFB는 지역 참여가 제한적이었지만 리츠는 지방령 지역 상생 리츠 설계를 통해 지역 주문이나 투자자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프로젝트 리츠는 투자 접근성, 정보 투명성, 안정적 수익 구조, 절세 효과, 유동성 이 모든 측면에서 기존 PFB보다 훨씬 투자자 친화적인 모델입니다. 리츠는 이제 더 이상 기관 전용의 상품이 아닙니다. 리테일 시대의 새로운 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을 만하죠. 물론 시장에서 정착되고 잘 운영되려면 아직 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도전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현재 상장 리츠들 중에서 어떤 리츠가 과연 이 프로젝트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금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